자, 우선 그 미스터 조 프린트를 보니 그 뭐야 몇몇 그 뭐지 그 농도 변화 문제. 그래서 그 용액하면서 뭐 몰농도, 몰랄농도, 뭐 퍼센트 농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농도 변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 계산이 좀 까리까리해서 그렇지 뭐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내가 문제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나눠드린 교재에 저기 54페이지, 아니 5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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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페이지. 자, 교재 55페이지 하세요. 55페이지. 자, 55페이지에 연습 문제 3. 연습 문제 3. 요거요. 연습 문제 3. 이거 해보세요. 알겠죠?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뭐 그냥 뭐 할만해요. 알겠죠? 할만해요. 이거 작년 기출이네. 25년도 1학년 1학기면 누구예요? 윤지스네. 그지? 윤지스. 알겠죠? 윤지스. 그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가빈스도 그때 1학년이었나? 그렇죠. 그렇지. 왜 윤어게인이잖아. 윤어게인. 윤어게인. 몰라요? 과거 그 윤석열 대통령을 복권하자 하는 그 세력들 윤어게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다시 감옥에서 빼내서 대통령 시키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윤어게인이라고 하거든요. 가빈은 1학년 어게인. 그래요. 그 저기 윤지스도 1학년 어게인 어때요? 그래요? 자, 어쨌건. 자, 한 장 넘겨서 56페이지. 자, 56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그 연습 문제 4가 있죠. 56페이지 연습 문제 4. 찾았어요? 이게 조금 더 까다로워요. 조금 더 까다로워. 2023년 기출인데 이것도 농도 변환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문제예요. 조금 더 까다로우니까 이것도 꼭 해보세요. 아시겠죠? 알겠죠? 뭐 농도 변환 문제 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렇게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볼 거냐? 요거. 그래서 어제 60페이지 연습 문제 10, 60페이지 한번 보세요. 60페이지. 찾았죠? 60페이지? 네. 60페이지 연습 문제 10 했었잖아요. 네. 내가 볼 때 이번 시험에 이거 무조건 나오거든요. 이거 무조건 나오거든요. 뭐 이게 똑같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유형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그 내용이 조금 더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요. 살짝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지금 설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한 건데, 이거 관련한 건데, 어제 이제 얘기했던 건데, 얘가 담지 못하는 조금의 내용이 조금 더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 오케이? 그렇지. 자, 그래서 어제 했던 내용을 그냥 딱 우선 정리를 해뒀어요. 그래서 라울 법칙 얘기했죠. 라울 법칙. 자, 그리고 이제 아이디얼 솔루션 우리말 번역 이상용액. 이상용액의 정의는? 이상용액의 정의는? 그렇지. 성분들의 성격이 산술 평균으로 구현되는 용액. 그거를 이상용액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아이디얼 솔루션 하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 에버리지야. 에버리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A하고 B를 섞어가지고 용액을 잘 만들었다고 치자. 그럼 A의 성격도 있고 B의 성격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원래 성격이 이 용액 내에서 산술 평균적으로 그대로 구현된 용액. 그것을 이상용액이라고 한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이상용액을 설명하는 법칙을 뭐라고? 이상용액을 설명하는 법칙을 라울 법칙이라고 했죠. 자,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 지금 법칙이란 말이죠. 법칙. 법칙이라는 말 뜻 자체가 지금 하는 모든 내용이 증명이 가능하다, 증명이 불가하다? 증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라울 법칙은 라울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가정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한 얘기냐?
이런 닫힌 용기에다가 AB를 섞어서 용액을 만들었더니 이게 이제 상태가 우연찮게 액체 상태여서 A도 증발하고 B도 증발해. 그럼 증발하면 뭐가 있을 거냐면 이런 식의 부분 증기압들이 나타나겠죠. 그걸 각각 A에 대해서는 PA, B에 대해서는 PB라 해보자. 자, 그리고 이때 A 성분하고 B 성분의 그 녀석들의 순수했을 때, 가빈 순수한가요? 아, 좋습니다. 윤지, 설마 타락했나요? 아, 순수한가요? 아, 좋습니다. 아, 이제 순수. 그래, 순수. 아, 참. 그래서 여기 타락했니? 타락 윤지. 생각 너무 웃긴데요? 재밌는데? 잠깐. 웃겨. 자, 어쨌건. 그래서 저 각 성분이 A하고 B가 원래 순수한 상태일 때를 이런 식으로 이제 백설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데 그때의 증기압이 PA 백설표, PB 백설표.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 문제의 조건은 온도가 어떻게? 온도가 일정. 자, 혹시 여러분 이수식 기억하나요? 뭐가 있냐면 참고로 순수 액체의 증기압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식이 짜잔, 이런 수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수식 기억나요? 혹시 이번에 이거 했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저번 시험 범위였고 이번에는 뭐 딱히 얘기는 안 했죠. 이게 용액 전에 배우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 수식 이름이 기억나요? 이 수식 이름이? 얘기 좀 알아. 유명한 사람 이름이거든. 그렇지. 바로 그 뭐냐면은 클라페이론 클라우지우스식 아시겠죠? 뭐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이론식 뭐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지. 그 수식인데 이때 이제 BAP가 뭐 있어요? BAP 증발. 그래서 증기압이니까 증발해야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S니까 엔트로피고 H는 엔탈피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증발 엔탈피, 증발 엔트로피. R은 기체 상수.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요 부분이 됐건 어떻게 기본적으로 거의 일정하다고요. 뭐 사실 얘들도 온도의 함수여서 온도가 변하면 조금씩 변하긴 합니다만 그 변화 정도가 아주 작아서 얘도 그냥 고만고만하고 얘도 고만고만 일정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결국 여기에 있는 이 순물질의 증기압이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라는 얘기겠어요? 온도다 이런 얘기죠. 여기 일정하고 여기 일정하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연속 부호는 항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부호는 얘 부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부호 윤지스의 부호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녀석의 부호는 항상 음수겠죠? 자, 왜냐하면 증발 엔탈피는 흡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이에요? 증발 엔탈피는 무조건 흡열이거든요. 증발은 무조건 흡열이야. 여기 이제 그 뭐냐면 얘는 무조건 흡열이라고. 흡열이면 엔탈피 부호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엔탈피 부호는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근데 앞에 무슨 부호가 있어요? 이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덜렁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해서 전체가 항상 마이너스라고. 그럼 이걸 마이너스라고 가정했을 때 이때 온도가 증가하면 순물질의 증기압은 어떻게 돼요? 온도가 증가하면 순물질 증기압은 어떻게 돼요?
온도가 증가하면 순물질 증기압은 어떻게 돼요? 순물질 증기압은 커진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순물질의 증기압은 온도가 증가할 때 커진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현상이 있죠. 그래서 그걸로 보여주는 수식이 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막 이런 그래프도 있지. 그래서 온도 T에 여기 이제 PA 백설표 증기압 하면 어떤 그래프가 있냐면 슉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지수함수 있죠. 지수함수. 지수함수를 떼어내고 얘를 X축에 얘를 Y축에 그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 이런 말이야. 기억나죠? 그리고 또 어떤 그래프가 있었냐면 온도를 역수로 취하고 그 증기압의 로그를 취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짜잔 요런 마이너스 기울기의 직선이 나왔었죠. 그래서 클라우지우스 클라페 형식 관련해서는 요 그림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인디스 기억나요? 가미스 기억나요? 요거래. 요거. 자, 그런데 지금의 조건은 무슨 조건? 지금의 조건은 등온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온도가 일정해 버리면 이 온도마저 뭐가 되는 거예요? 상수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일정하면 순물질의 증기압도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일정해진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상에서, 그러니까 이 논의 상에서는 이 부분이 여기서 일정한 상수처럼 취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A가 됐건 B가 됐건 그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순수상태 증기압 저 값이 일정한 상수로 고정되어 있는 시스템에서의 논리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라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가정을 하였느냐?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정은 증명할 수 있다 없다? 증명할 수 없다고 했죠. 그 가정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외워야 된다. 외워야 돼. 가정은 외우는 거야. 그렇죠? F 이퀄 MA는 증명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무슨 말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라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가정했느냐? 바로 요렇게. 바로 부분 증기압과 순수 상태 증기압이 요런 관계. 이때 여기 X라고 등장하죠. X. X. 이 뭐냐? 이게 바로 액체 상태 몰 분율을 X라고 하겠다. 그래서 액체 상태에서 A하고 B의 몰 분율을 각각 XA, XB라고 하겠다. 알겠죠? 왜 그러냐? 이유 없고 저것을 꼭 외우시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A하고 B 성분의 부분 증기압이라면 이제 여기에 있는 얘, 용액, 이게 용액인 거죠? 여기 섞여 있는 얘가 용액인데 이 용액 전체 증기압은 어떻게 되겠냐? 바로 PA 더하기 PB가 되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각 부분압을 더하면 전체 압력이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용액의 증기압을 이렇게 표현하겠다.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요 PA하고 PB 각각에다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라울의 가정이 얘를 요거라고 했으니까 넣어주시면 열에 표현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러한 수리적 표현 방식을 저런 수리적 표현 방식을 수학 시간에 뭐라고 배웠죠? 저런 수리적 표현 방식을? 이거 확통에서. 예, 확률 통계에서 나오는 거죠. 확률 통계에서 뭐라고 배웠죠? 저런 수리적 표현 방식을? 저런 수리적 표현 방식을 수학 시간에 확률 통계 시간에 뭐라고 배웠죠? 확률 질량 아니에요? 이게 산술 평균이죠. 그렇군요. 자, 몰 분율은 수학의 무엇과 같다고 여러 번 얘기했죠? 몰 분율은 수학의 무엇과 같다고 계속 얘기했죠? 몰 분율이 수학에서 얘기하는 무슨 개념이랑 똑같은 거예요? 확률. 잘했어요, 가빈스.
몰 분율의 정의를 생각하면 수학 시간에 얘기하는 확률이랑 개념이 똑같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A, B가 섞여 있어도 A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잖아. 근데 그 현상이 나타날 확률을 곱한 거지. B가 섞여 있잖아. 그럼 걔의 성격이 나타날 수 있지. 그 성격이 나타날 확률을 곱한 거지. 그걸 다 더한 걸 수리적으로 뭐라고 불러?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불렀었냐면 이상용액이 어떻게 규정이 된 거다? 산술평균으로 규정이 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라울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왜 이런 가정을 했느냐? 바로 산술평균으로 표현해 보려고 이렇게부터 가정을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자체가 수식이 산술평균이다. 알겠죠? 자, 그런데 뭐가 됐건 여기에 있는 몰 분율은 확률과 같아서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죠. 그럼 이 자리에다가 뭐를 대신 넣을 수 있다? 1 빼기 XA.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가 이런 꼴로 바뀐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되었다. 자, 됐죠? 자, 이때 잠깐만. 이때 이거 어차피 일정하지. 왜 일정하지? 왜 일정하지? 왜 일정하지? B라는 녀석의 순수상태 증기압인데 지금 왜 일정하지? 등원 일장. 알겠죠? 알겠죠? 어제 이거 관련된 어제냐 그제냐 그제죠? 그제 이제 이거 관련된 그 문제를 풀어봤어도 이거에 대한 개념이 이제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익혀야 돼. 이거 꼭 익혀야 돼요. 알겠죠? 문제를 풀어본 거하고 내용을 익히는 거하고 좀 다르죠. 익혀야 돼요. 그래서 일정.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야? 일정. 일정. 그러면 이때 얘가 이거면 좀 잘 봐요. 일정 더하기 일정 곱하기 변수. 무슨 나오지? 바로 얘는 전형적인 뭐다? 1차 함수다. 1차 함수다. 알겠죠? 1차 함수다. 그래서 그 1차 함수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부분이 변수 x에 대한 기울기 그리고 얘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1차 함수에 대한 y 절편. 아시겠죠? 그래서 이상용액에서 용액의 증기압은 액체 상태 몰 분율과 1차 함수 관계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넘쳤죠? 그리고 이때 얘를 편의상 뭐라고? fxa라고 이렇게 편의상 치환을 좀 해보자. 이 f 함수는 몇 차 함수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 이 f라고 하는 함수 몇 차 함수? 1차 함수. 자, 왜 쟤를 함수로 저렇게 표현을 하냐면 그려볼 거거든. 알겠죠? 그림으로 그릴 거거든. 그래서 이제 함수 표현을 해본 거야. 그리고 뭐 또 추가적으로 얘가 만약에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되면 사실 얘는 이거하고도 같아지겠죠. 자, PEX가 뭐예요? PEX가 외부 압력이잖아요. 외부 압력. 그래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게 현상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다. 현상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피스톤이 스탑. 알겠죠? 피스톤이 스탑 하면 알짜임이 없는 거죠. 그러면 외부 압력하고 내부 전체 압력이 같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사실 내부 압력은 직접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부 압력은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인간은 그냥 외부 압력만 알 뿐이에요. 외부 압력을 안 상태에서 피스톤이 정지해 있을 때 뉴턴 역학에 의해서 안쪽 압력이 외부랑 같아졌겠다라고 짐작하는 거지 내부에 직접 들어가서 내부 압력을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되겠죠? 그래서 이거하고 당장 깊은 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게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용액의 증기압이 여기인 액체 상태의 몰 분율에 대해서 1차 함수 관계다. 인지 오케이? 그렇지. 자, 그 다음 X가 어떤 상태의 몰 분율이죠? X 상태의 몰 분율이었죠. Y가 그러면 무슨 상태의 몰 분율? 섞여 있는 AB의 증기 상태의 몰 분율이라고 해보자. 그럼 이때 그 기체상 몰 분율을 어떻게 표현하겠느냐?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인지 오케이? 이제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한다고? 증기상 몰 분율을 이런 수식으로 표현한 근거가 뭐죠? 예? 증기상 기체의 몰 분율을 이런 식으로 부분압, 전체 압력분의 부분압, 비율로 표현하는 이런 근거가 뭐죠? 앞에서 좀 2번에서 어. 그저께 했는데 사람이 재밌어. 달턴의 부분압 법칙이요. 부분압 법칙 기억나요? 안 나요? 나야지 이 사람들아. 아유 진짜. 부분압 법칙이 뭐예요? 부분압들로 몰 분율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부분압 법칙이잖아요. 이 내용이 앞서서 아시겠죠? 원래 있는 이 내용이잖아.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PA 더하기 PB PB가 이거니까 요 자리에다가 요거 넣은 거라 이런 말이야. 그 다음에 PA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 넣은 거라 이런 말이지. 여기까지 됐죠? 됐죠? 그런 상태에서 그저께 여러분 학교 기출문제에 무슨 내용이 나왔었냐면 난데없이 생뚱맞게 이걸 해봐라 이런 문제가 있었죠. 사실 이거 어찌 보면 매우 생뚱맞은 내용이에요. 아주 생뚱맞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 생뚱맞은 게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알겠죠?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왜냐면 이게 있잖아요. 대한민국 경제를 끌고 가는 원동력 중에 하나의 수식이에요. 이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가는 원동력 중에 하나의 수식이에요.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원탑 산업, 원탑 산업, 요즘 원탑 산업, 반도체, 투탑, 우리나라 원탑 반도체, 투탑, 조선, 배가 이게 존나 비싸요, 알겠어요? 배가 막 어마어마합니다, 알겠죠? 세 번째, 네, 바로 휴대전화 포함 각종 가전. 그 다음 자동차. 가전 자동차가 한 3, 4위 할 거예요.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 다음 산업. 우리나라 이끌어가는 이게 한 4, 5번째 산업. 뭐게요?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4, 5번째 산업. 바로 석유 산업이에요. 석유화학 산업이에요. 석유화학. 여러분 대한민국 석유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나긴 납니다. 나긴 나는데 여기 이제 동해에 조금 납니다. 조금 납니다. 너무 작아서 경제적 가치가 없을 정도로 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가스공사에서 이제 연구용으로 뚫어놓은 시추구에서 조금 납니다. 근데 거의 먼지와 같은 수준이라
한국을 산유국이라고 하는 그 뭐냐면은 그 경우는 없는데 재밌는 건 한국이 산유국은 아닌데 석유화학 제품 수출, 석유화학 제품 수출 전 세계 1, 2위입니다. 한 2, 3위 정도, 2, 3위 정도 됩니다. 근데 한국의 석유화학 제품 퀄리티는 전 세계 1등입니다. 퀄리티 1등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급 그 석유 제품이 다 우리나라 겁니다. 전체 생산량은 이제 2, 3위 정도 돼요. 이번에 중국을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 석유화학의 핵심 개념 수식이 이겁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만큼 중요한 수식이에요. 그냥 문제에서는 생뚱맞게 해봐라라고 돼 있지만 이게 어떤 학술적이고 경제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예를 들면 전 세계 커피 생산 1위, 커피 생산 1위, 아니 혹은 뭐 커피 원산지,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이제 남반구 중위도권, 그러니까 거기 뭐 콩고나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가 커피 원산지란 말이에요. 그럼 그래서 전 세계 커피가 제일 많이 나는 나라는 그 남반구 중위도권이면 커피가 잘 나요. 적도 부근에서. 그럼 전 세계 커피 제일 많이 나는 게 아프리카,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콜롬비아. 거기가 이제 적도 중위도권이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적도 중위도권이지. 적도에서 약간 밑에 있는 나라, 땅들. 그래서 커피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커피 제품 수출 1위. 커피 생산 1위는 그런 아프리카 그 베트남도 엄청 나고 베트남 커피도 엄청 많이 나거든요. 뭐 그런 나라들. 근데 커피 제품 생산 1위, 수출 1위. 놀랍게도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입니다. 그 많은 커피들을 이탈리아가 다 수입해서 그 커피들을 가공해서 파는 게 이탈리아입니다. 왜냐? 이탈리아 과거 그런 커피 생산국들을 다 식민지로 지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민지 상태에서 커피 농사를 짓게 하고 그걸 이탈리아로 가져가서 가공해가지고는 수출을 하던 그 인프라가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탈리아 땅에서는 커피 납니까 안 납니까? 한 톨도 안 납니다. 한 톨도 안 납니다. 예, 농사가 안 맞아요. 안 맞기도 안 나요. 근데 커피 생산 1위는 어떻게?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하게 석유 생산은 전혀 안 되는 대한민국에서 석유 수출은 어마어마한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자, 그럼 이거 의미가 뭐냐? 첫 번째 첫 번째 어제 뭐라고 썼냐면 이랬죠. 자, 뭐냐면 PA 백설표, PB 백설표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된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수식이라고 했죠. 기억나요? 왜냐하면 이 부분 양수의 음수예요. 이 부분 양수의 음수예요. 항상 양수죠. 왜? 이거 왜 항상 양수예요? 얘가 바로 전체 증기압식이니까요. 증기압이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증기압이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항상 양수. 이거 양수의 음수예요. 항상 양수죠. 왜? 몰 분율은 1보다 항상 작으니까요. 이거 양수의 음수예요. 양수죠. 왜? 몰 분율은 0보다 크니까. 그래서 누구하고 누구 부호가 같다고요? 얘하고 얘 부호가 같다고 했죠. 그렇다고 했죠. 자, 그리고 사실 A하고 B는 특정한 물질이에요? 임의의 물질이에요? 여기서 정해놓은 A하고 B는 특별히 정해있는 물질이에요? 그냥 내가 임의로 A, B라고 정한 거예요. 그냥 임의로 A, B로 정한 거죠. 마치 수학에서 변수 X, Y 잡듯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된다? 둘 중에 하나는 순수 상태에서 증기압이 클 거고 하나는 작겠지. 왜냐면 둘이가 다르다면 대수 차이가 날 거고 좀 더 큰 걸 A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이 양수가 되겠죠. 그럼 얘가 양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현상을 말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 현상을 말로 쓰면 여기에 있는 PA 백설표 이 녀석이 뭐어
volatile 이라는 말을 써요. volatile. 윤지스, volatile의 말뜻은? volatile. volatile. 휘발성. 아시겠죠? 그래서 더 휘발성이다. 알겠죠? 휘발이란 말 알죠? 휘발은 이게 액체로 잘 있는 거란 얘기예요. 막 잘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휘발은 잘 날아간다. 증기압이 클수록 더 휘발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휘발성이 더 클수록 정상 끓는 점이 높아요, 낮아요? 휘발성이 클수록 정상 끓는 점은 높아요, 낮아요? 정상 끓는 점은 낮다. 정상 끓는 점은 낮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A의 순수 상태 증기압이 더 크다는 얘기는 그것이 더 휘발성이고 정상 끓는 점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 같으면은 A하고 B 중에 끓는 점이 누가 더 낮다면 이렇게 내가 문제를 냈을 수도 있다고 했었죠.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럴 경우 잘 보세요. 그럴 경우 그 A라는 녀석의 잘 봐요. A라는 녀석의 자, 그럼 잘 봐. A가 B보다 순수 상태 증기압이 더 크기 때문에 그 A의 액체 상태 몰 분율과 A의 증기 상태 몰 분율이 비교가 되는데 그때 어느 쪽이 더 크다? 증기 상태 몰 분율이 더 크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말 뜻은 뭐냐면 더 휘발성 성분은 그것의 액체 상태보다 증기 상태에서 몰 분율이 더 큰 것입니다. 말로 쓰자면 이거예요. 그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되는 거고요. 알겠죠? 근데 이게 뭔 내용이길래 무슨 산업하고 뭐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수식상에서는 딱히 뭐 중요할 것도 없고 그냥 수식이 얘기해 주는 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중요하네 만에 막 그런 얘기를 하느냐? 바로 봐. 이 수식이 바로 분별증류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분별증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 분별증류의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분별. 증류. 자, 증류 영어로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엄밀하게는 증류라는 기술 안에 특별한 테크닉 중 분별 증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증류와 분별 증류까지만 당장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증류라는 기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가장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류는 어디서 많이 하죠? 바로 술 만들 때 하죠. 술.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술을 만들어 보자. 알겠죠? 술을 만들어 보자. 자, 맨 처음에 뭐를 한번 만들어 보냐면요. 맨 처음에 여기 이제 자연 발효주. 자, 자연 발효주의 대표적인 예들이 뭐가 있겠어요? 막걸리나 맥주.
미생물이 만들어 놓은 자연적인 발효주가 이제 막걸리, 맥주 이런 것들인데 얘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면 5%예요. 알코올 퍼센트가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전통적으로 이제 아주 간단한 효율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간단한 장치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이 위에다가 찬물 여기다 따라두고 밑에서 끓여 이렇게 끓여. 그러면 자연 발효주니까 여기는 물도 있고 알코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알코올 퍼센트가 몇 퍼센트라고요? 5%라고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면 끓이니까 잘 봐요. 여기 샵 누구? H2O도 증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슉 해서 알코올도 증발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H2O도 증발. 왜냐면 다 끓이니까 이제 물 증발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알코올 증발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죠. 끓이니까 다 같이 증발할 거 아니야. 근데 증발하는데 위에 찬물 있잖아. 찬물. 찬물에서 얘네들이 다시 여기서 또롱 연기는 거예요. 다시 연결하는 거지. 그럼 이때 말입니다. 이 안에서 알코올 퍼센트가 몇 프로로 변할까요? 이 안에서 알코올 비율이 1차적으로 15% 정도로 변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왜냐하면 잘 봐요. 여기에서는 자, 알코올이 5%라면 물은 몇 프로예요? 물은 95%일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봐요. 둘 중에 누가 더 휘발성이에요? 알코올이 더 휘발성이죠. 알코올이 더 휘발성이면 휘발성 성분의 액체 상태 몰 분율보다 증기 상태 몰 분율이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요? 커야 되니까 여기서 5%이던 알코올 비율이 여기에서는 15%로 바뀌는 거예요. 즉 H2O가 몇 프로로 깎이는 거예요? H2O가 85%로 깎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게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다시 여기서 엉기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비율 그대로 다시 연결이 돼버렸으니까 이 놈이 알코올 퍼센트는 15%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자연 발효주보다 이 술이 조금 더 순해졌겠어요? 조금 더 독해졌겠어요? 독해졌겠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요 술만 요것만 싹 닦아서 모으는 거예요. 근데 저거 다시 떨어지지 않아요? 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걸 반복하겠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기술적으로는 요 아래쪽에 그릇을 달아놔요. 아래쪽에 그릇을 달아놔서 얘가 떨어질 때 이쪽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릇으로 모이도록 기술적으로 안에 장치를 해둬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아주 원시적인 장치예요. 아주 원시적인 장치. 뭐 청동기 시대부터 쓰던 장치인데 실제로 산업적 규모에서 증류 장치는 좀 더 세련되죠. 굉장히 세련돼 있지만은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기본적인 원리는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얘를 모아서 15%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를 다시 한번 이걸 또 하는 거예요. 이걸 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찬물 넣고. 그럼 또 하면 여기 모이는 이 술은 알코올 퍼센트가 40% 정도로 바뀌어요. 35에서 40% 정도로 바뀌어요. 이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짓을 계속하면 알코올 퍼센트가 점점 커지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단계 얘들은 어디에 있는 걸 끌고 모은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을 끌고 모은 거잖아요. 그럼 절대적인 양은 이 녀석에 비해서 절대적인 양은 많아졌겠어요? 되게 조금이겠어요? 여기 있는 건 살짝 긁어낸 거 아니에요? 살짝 긁어내서 걔를 모아 놓은 거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얘에 비해서 질량 측면에서는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를 또 증발하면 알코올 퍼센트는 증가하겠지만 여기에서 또 그 질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확 줄겠죠. 확 줄겠죠.
그래서 도수가 비싼 술은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매우 비싼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다가 천연 발효주가 아니라 원유를 넣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올라온 애 중에 여기서 그 어떤 비율이지만은 증기압이 높은 성분이 위로 올라오겠죠. 그런 게 대표적으로 휘발유, 등유, 경유 그런 식으로 분리를 해내는 거예요. 원유에서. 그 산업, 석유화학 산업의 개념 수식이 바로 요게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물론 이제 분별 중류라고 하는 테크닉은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더 이제 어떤 그 다른 테크닉이 좀 들어가긴 합니다만 어쨌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의 원리를 이제 알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얘기해주는 수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수식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윤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 윤지 뭐 술 좀 해요? 그래? 술 어떤 거 먹고 왔어요? 술 어떤 거 먹고 왔어요? 안 먹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가빈스 술 좀 해요? 우리 고주망태 가빈. 가빈이 고주망태 가빈 재밌는데. 아니요. 어. 마셔보겠는데 마셔보진 않았어요. 왜? 뭐 마셔보긴 했는데 마셔보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약간 그 과일 소주 같은 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윤지스 저기 가빈이가 막 술 막 이빨에 처먹고 막 개대고 막 가빈이가 막 어머 윤지야 막 이러면 윤지 어떻게 할 거예요? 막 기어다니 막 개됐어 막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윤지스? 이거 부축할 거예요? 버리고 도망갈 거예요? 부축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착하다. 착하다. 야, 착하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요거.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태에서 x를 이용해서 y를 표현한 건데 이 x하고 y가 어차피 다 1차 함수 다 1차 함수잖아요. 1차 함수니까 계산이 어렵진 않아요. 이 부분을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다시 y에 대해서 우르륵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에 대해서 우르륵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막 다항식 전개를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를 액체 상태의 몰 분율을 증기 상태의 몰 분율의 함수로 지금 표현을 한 것이다. 알겠죠? 자, 그런데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하고 B는 뭔가 절대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상대적으로 임의로 정해놓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임의로 정해놓은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액체하고 증기라고 하는 것도 서로 상대적일 뿐이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이게 이제 수학에서 하는 그 변수 뭐냐면 치환 테크닉인데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봐요. YA를 XA로 바꾸는 거죠. Y를 X로 바꾸는 거죠. Y를 X로 바꾼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A가 B로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봐. Y가 X로 바뀌면 A가 B로 바뀐다. A가 B로 바뀐다. A가 B로 바뀐다. A가 B로 바뀐다. X는 Y로 바뀐다. 알겠죠? 딱 대응하죠? 그래서 계산해봐도 되는데 계산해봐도 금방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게 그 변수 A와 B가 그냥 서로 상대적일 뿐이기 때문에 X를 Y로 바꾸면 A를 B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제 어렵지 않게 저렇게 유도를 해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이걸 왜 한다고요? is를 왜 한다고요? 이걸 왜 한다고요? 이걸 왜 하죠? 이걸 왜 한다고요? 분별 중류는 여기서 끝났고요. 여기서 끝났고요. 이걸 왜 한다고요? 그저께 했잖아요. 나 진짜 이 사람들 뭐 단기 기억상실증이야? 윤지스 이거 왜 한다고요? 이거 왜 한다고요? 바로 봐. 넣으려고 여기다가
쟤를 저기다 넣으려고요. 알겠죠? 예? 알겠죠? 아이 사람들 진짜 말이야. 어? 자 됐죠?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를 여기다 넣고 이거 역시 우르륵 정리할 수 있죠. 이거 역시 우르륵 정리를 하시면 어떤 표현으로 바뀌느냐? 이런 표현으로 바뀐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자 P가 뭐예요? P가 뭐예요? 전체에 무슨 함유? P가 뭐예요? P가? 용액의 뭐요? 용액의 증기압. 그 용액의 증기압을 아까는 x에 대한 일차함수로 표현을 한 건데 요 자리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바로 자 이 꼴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잘 봐. 이거 뭐예요? 상수죠? 뭐 일정이죠? 이거 뭐예요? 일정이죠? 이거 뭐예요? 일정이죠? 아, 그러면 얘는 마치 어떤 꼴의 함수냐면 y 이퀄 b 플러스 cx분의 a 요런 꼴의 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이런 꼴의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런 꼴의 함수를 유리함수 혹은 분수함수라고 하죠. 이거 중학교 책에도 나오지 않나? 중학교 책에도 이거 뭐 안 나오나? 뭐 하여튼 이런 거 막 이게 왜 뭐 이렇게 뭐 점근선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네. 윤지 알겠죠? 윤지 여기 꼴인 건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얘는 바로 유리함수 꼴이 된다. 그 유리함수를 편의상 gx로 치환해 보자. 알겠죠?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왜 하는 거냐? 자, 이제 여기 지울게요. 여기 준다. 지우자. 자, 거의 다 끝났어요. 자, 그 다음 7 보시면 자 P XA YA 얘는 서로 종속적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얘는 그리고 자, 놓고 그 다음 뭐 오케이. 자, 지금까지의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죠? 그래서 앞서 나왔던 중요한 이제 결과가 바로 자, P가 뭐라 그랬죠? P가 뭐라 그랬어?
용액의 증기압이라고 했죠. 그 용액의 증기압을 누구? 증기상태 몰 분율. 아니, 증기상태, 액체상태 몰 분율로 표현하면 몇 차 함수가 되고요? 1차 함수. 그 1차 함수를 편의상 F 함수다 라고 잡은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증기상태 몰 분율의 함수로 표현하면 무슨 함수? 유리 함수가 된다고 했죠. 그걸 편의상 G 함수라고 한 거지. 그리고 이때 재밌는 건 또 그 증기상태 몰 분율과 액체상태 몰 분율은 서로 또 어떤 함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잘 봐. 종속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종속적이라고 하는 게. 종속적은 뭐 하나가 결정되면 나머지가 결정되는 관계를 종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이 세 개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뭐 하나가 결정돼. 하나가 결정되면 나머지 둘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정되면 이게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해지면 이게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용액의 전체 증기압이 정해졌어. 만약에 용액의 전체 증기압이 정해졌어. 이럴 때 이 둘이는 변한다고 그랬어요? 상수라고 그랬어요? 상수라고 했죠. 왜? 이거하고 이건 변해요? 상수예요? 상수죠. 왜? 등온! 알겠죠? 그러면 이게 어떤 값으로 정해지면 상수니까 얘도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여기 넣어. 그럼 이게 정해질 거 아니야? 무슨 말 되겠죠? 그 다음 만약에 얘가 정해졌다고 쳐. 얘가 정해졌어. 그럼 함수 관계에서 얘도 정해지겠지. 그럼 함수 관계에서 얘도 정해지겠지.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변수는 서로 독립적이 아니라 뭐 하나가 결정되면 나머지 둘이가 다 결정되는 종속적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x축은 뭐냐면 x란다. a의 몰 분율입니다. a의 몰 분율. 자, a의 몰 분율인데 a의 몰 분율이 0이라는 얘기는 사실 어떤 상태라는 얘기입니까? a의 몰 분율이 0이라는 얘기는 바로 순전히 b만 있다 이런 상황이겠죠? 그 다음 a의 몰 분율이 1이다.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순전히 a다 이런 상황이겠죠? 이때 요렇게 혹은 요렇게 보조선을 하나 넣어줄 텐데 각각의 값이 뭐냐? PB 백설표, PA 백설표. 똑같은 Y축을 편의상 두 개를 그려줍니다. 그래서 Y축은 다 뭐가 되냐면 압력축이 됩니다. 압력축을 요 편의상 두 개를 그려줍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짜자자자잔 이렇게 직선이 하나 나타날 거거든요. 이 직선이 뭘까요? 이 직선이 뭘까요? 파란색으로 그릴까요? 짜자자자자자잔 직선이 나타날 거거든요. 이 직선이 뭘까요? 직선이 바로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직선. 그래서 얘가 fxa를 그래프로 그리면 저게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서 이 직선에 자 보자 직선에
반드시 아래쪽입니다. 아시겠죠? 직선의 반드시 아래쪽에 얘가 짜자자자잔 어떤 곡선 하나가 그려집니다. 이게 누구냐? 저기에 있는 GYA 그래프입니다. 요 유리함수요. 1차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되고 유리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때 명심할 것은 우선 첫 번째 나타난 요상 첫 번째 여기서 반드시 자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저기에 있는 fxa하고 gy를 비교하면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는 그림은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렇죠? 자, 미분해서 뭐냐면 그래프 그리면 무조건 이 직선보다 아래쪽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저기에 있는 비백설표와 PA 백설표 요 사이에 저 G 그래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 그래프가 요 직선의 위쪽으로 올라간다거나 안 됩니다. 요 보조선 아래로 내려간다거나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안 됩니다. 어떤 조건에서? 등원이고 무슨 용액에서? 이상용액에서. 아시겠죠? 이상용액에서 이 그래프는 반드시 아래로 내려가도 안 되고 위로 올라가도 안 됩니다. 무조건 요 안에서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실제 실험을 했는데 얘가 이렇게 됐다거나 하면 그건 무슨 용액이에요? 실제 용액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실제 용액만 이렇게 되는 거지 이상 용액은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PXA, YA가 서로 정속적이라며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어떤 보조선을 하나 그리는 거지. P 이게 뭐냐면 어떤 용액의 증기압이 되는 거야. 그럼 그 원하는 어떤 용액의 증기압 상태가 나타나면 그 증기압이 요 파란색 직선과 만나는 요 값이 요 값 이게 그때의 액체 상태의 농도 몰 농도 XA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용액의 증기압에서 이 빨간색 G 그래프와 만나는 요 X축 값 있지. 요게 증기 상태의 몰 분율이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의미가 이거다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그림은 전 세계 모든 화학책에 다 나오는 그림입니다. 알겠죠? 이 내용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서 잘 봐요. 여기서 잘 봐. 잘 봐. 무슨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 무슨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죠? 이럴 때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A가 더 뭐하다? 더 휘발성이다. 더 휘발성이다. 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느 쪽이 더 커진다? 증기 상태 몰 분율이 더 커진다. 아시겠죠? 그래프상에서도 그걸 보여줄 수 있어요. 혹은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그래프가 그려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상용액과 관련된 수리적 표현 방법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래서 왜 또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 그래프에서 이게 X축이 압력이잖아요. X축이 압력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가상적인
동일 몰분율 상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위쪽으로 갈수록 고압 조건이죠. 당연히 아래쪽으로 갈수록 저압 조건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정해진 몰분율 상에서는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냐면 자 보세요. 액체하고 기체의 혼합물인데 만약에 외부 압력이 내가 A 확 밟아버렸다고 쳐봐. 내가 막 액체하고 기체 혼합물에 확 밟았다고 쳐봐. 그러면 이 성분이 증발을 잘하겠어? 액체로 액화가 되겠어? 액화가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정해진 몰분율 상에서는 고압 조건이 될수록 액체 상태로 존재해.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아래쪽은 저압이잖아. 아래쪽은 저압이라는 얘기는 이 피스톤 격벽 있지? 피스톤 격벽을 내가 잡고 일부러 잡아 빼는 거야, 이렇게. 잡아 빼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갑자기 확 잡아 빼면 여기 내부 압력이 줄어들겠죠. 확 잡아 빼면 내부 압력이 줄어드니까 여기 있는 액체 성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증발하겠죠. 막 증발해서 어떤 정해진 몰분율 상에서는 저압 조건으로 갈수록 항상 기체, 증기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파란색 그래프와 빨간색 그래프 요 사이 요 압력 조건에서는 공존하게 됩니다. 액체하고 증기가 공존하게 됩니다. 그런 분석을 저기서 할 수도 있어요. 왜 저러느냐에 대한, 왜 저런 해석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만 그건 또한 설명이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다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에서 어떤 표기도 있냐면 자, 이 파란색 직선이 뭐라고 했죠? 파란색 직선이 1차 함수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체 용액의 증기압을 액체 상태 몰분율의 함수로 표현한 거고 빨간색 곡선 그래프는 증기 상태 몰분율과 용액의 증기압을 함수 관계로 표현한 거라고 했어요. 이때 이 그래프에 어떤 걸 덧그리기도 하냐면 이 직선 위쪽의 조건에서 항상 액체로 존재한다. 그 다음 빨간색 곡선 아래쪽에서는 항상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요 중간 껴있는 영역에서는 액체하고 기체가 공존한다. 라는 설명을 난데없이 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게 뭔 말인가 싶겠지만 이 그래프에서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뭐 넘어간다 하더라도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압력과 이런 몰분율 조건에서는 저 내부가 항상 증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압력과 몰분율 조건에서는 저 안이 증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액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압력과 이런 몰분율 조건에서는 저 그래프 안에 뭐냐면은 액체하고 기체가 공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너무 많이 찍었다.